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리스트 CNN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엠리스트에 CNN을 적용해 보는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시키는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만들 CNN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리스트에 CNN을 적용하는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단계로 제가 임의로 나눠봤는데요. 꼭 이 단계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순서상으로 지켜져야 되는 규칙 같은 건 있지만 이제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익히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굳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한번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죠. 먼저 가지고 와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GPU 사용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랜덤 시드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거를 미리 설정을 해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토치가 쿠다를 사용 가능할 때, 그때는 쿠다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연산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PU로 연산한다 라는 거를 설정해 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코드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설정도 진행할 거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는 거, 로더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학습 모델 만들기, 로스 펑션, 학습 및 로스 체크, 그 다음에 모델의 성능 확인,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볼 건데, 거기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사실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허접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작성하면서 한번 따라가서 봐야 될 때 가지고 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만들 CNN 구조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미리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이렇게 CN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습을 써놨는데, 여기에 각 레이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적어놨어요.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서 레이어를 만들었는지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실제로 이제 출력이 10개가 나오게 되는지를 만들어 보고, 그거를 토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끝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토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으로 탐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는데, 인풋은 당연히 텐서가 돼야 되고요. 이 텐서 값은 이렇게. 그래서 요 1의 의미는, 이 친구의 의미는 배치였고요. 배치 사이즈, 여기는 채널, 여기가 헤이트, 여기가 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풋 쉐이프를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레루 맥스플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통과를 시켜보는데, 맥스플링하고 컨볼루션만 사이즈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레루 펑션을 통과시키는 거는 이따가 주피터에서 만들 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컨볼루션만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1은 nn conv2d 이렇게 해서 1채널짜리를 받아서 32개의 채널을 뽑아내는데, 커널 사이즈는 3이고 패딩이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풀링은 nn maxpull 2d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사실상 maxpulling도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개만 선언하고 conv2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n conv2d 32채널을 받아서 64채널을 뽑고,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1인데 1은 디폴트 값이니까 두고, 패딩 이렇게 채워서 두면 이제 conv1, conv2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라고 만들었죠. 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통과를 시켜볼게요. out은 conv1을 인풋 값을 받아서 내놓은 i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출력된 conv1을 통과하고 나온 i의 출력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똑같이 out은 먼저 풀을 한번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out의 shape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conv2를 통과하고 나오면 out의 shape는 또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고요. 풀링을 한 번 더 하면 네, 이렇게 1,
64,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똑같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뷰를 진행을 할 건데 뷰 같은 경우는 그냥 닷으로 표현을 하면 돼서 네. out은 out 뷰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사이즈 0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먼저 한번 뽑아 볼게요. out 사이즈 0 이렇게 하면은 각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금 해볼 건데 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out 뷰 이렇게 해서 out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그대로 둬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한 줄로 펼쳐서 넣어라. 이렇게 되면 out의 쉐이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치 사이즈 곱하기 3136이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nn 리니어를 만들어 주는데 FC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풋이 3136이고 아웃풋이 10 인 플리컨넥티드를 만들어서 아웃을 넣으면 아웃 쉐이프 이렇게 해서 배치 사이즈에 맞게 딱 10개의 출력이 나오는 레이어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학습시키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넘어가서 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초기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GPU 설정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PU 설정 쿠다로 할 거냐 언제 쿠다로 할 거냐면 토치 쿠다가 사용 가능할 때 아니면 CPU로 쓸게요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매뉴얼 시드 77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랜덤 밸류를 고정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바이스가 쿠다라면 토치 쿠다 매뉴얼 시드 올 777 이렇게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은 쿠다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닷을 넣어야 되는데 언더바를 넣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배포하는 코드에는 여기에 파라미터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파라미터는 나중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코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받으실 코드에 맞게 그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만 돌릴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100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건데 데이터셋은 엠리스트 트레인 데이터셋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불러온 이 데이터셋 토치 비전에 있는 데이터셋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쓰면 이거는 똑같이 써줘야 이제 앞에서 강현우 강사님이 강의하셨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불필요하게 추가 다운로드를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똑같이 하셨죠. 그래서 트랜스폼이 이제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해줄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왔을 때는 텐서 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온 엠리스트 데이터를 텐서 밸류로 전환해주는 그런 걸 말하고 이 다운로드는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쓰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테스트 데이터셋도 가지고 옵니다. 트레인에 false를 넣어줘야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와지고요.
텐서로 변환해주고 다운로드 true 이렇게 똑같이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다운로드가 벌써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로더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utils에 있는 데이터 로더 이렇게 하고 train 데이터셋 방금 받아온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위에서 설정한 배치 사이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플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데이터셋을 섞은 상태로 던져줘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보면 뭐가 빠졌을까요? true를 잘못 썼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로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해봐야 될 거는 데이터셋도 불러왔고 파라미터도 설정을 했으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지금부터 CNN이라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efine 초기 함수를 무조건 넣어줘야겠죠. 슈퍼 이거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은 학습이 전혀 안 됩니다. self layer 1 아까 레이어 1을 만들었죠. 여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레이어 1, 레이어 2 그 다음에 뷰하고 플리커넥티드 이렇게 진행됩니다. 뷰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서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이해하기 쉽게 하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그럼 마저 이어서 작성을 해보면 레이어 1이니까 레이어 1에서는 nn sequential 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nn sequential은 어떻게 써먹냐면 nn sequential을 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사이즈 3, stride 1, 패딩 1 이렇게 해서 채우고 콤마 엔터 치면 레이어 한 개가 쌓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레이어에는 저희가 넣을 게 레루 함수였죠. 레루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넣는 게 맥스플링이었습니다. 스풀 2D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셀프 레이어 2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브 2D 32를 받아서 64를 내보내고요.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레루 똑같이 진행할 거고 맥스플링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2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레이어 2까지 완성이 됐고 완성되면 닫아줘야겠죠. 그 다음으로 만들어야 될 게 저희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레이어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확인했었죠. 여기까지 오면 요런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채널이 64채널에 7x7인 아웃풋이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걸로부터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맥스플링 2를 거치고 나서 이 7x7x64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뷰로 쫙 직선으로 펼쳤죠. 그때의 값이 7 곱하기 7 곱하기 64였습니다. 3136이었죠. 그래서 그 값이 나오고 이거의 아웃풋은 그냥 10개. 왜냐면 0부터 9까지가 10개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레이어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는 바이어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었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만 먼저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forward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셀프 제가 레이어 1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1을 통과시키고 나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forward의 인풋으로 받은 x가 이 레이어 1을 다 통과하고 나온 값이 아웃이 된다는 의미죠. 얘네를 다 통과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통과하고 나온 애는 이어서 바로 셀프 레이어 2를 통과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은
아까 했던 대로 뷰로 펼치게 되죠. 아웃 사이즈, 배치 사이즈만큼 펼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줄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고 리턴 아웃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nn is not defined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위에서 nn을 선언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러면 import touch nn snn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선언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델을 만드는데 cnn 이렇게 하면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요 뒤에다가 붙여줘야 될 게 바로 이 문입니다. to device. 그럼 여기 디바이스가 어떤 거였냐? 이 위에서 쿠다가 사용 가능하면은 쿠다로 뱉어라 아니면 CPU야 라고 해놨는데 사용 가능한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이 문장이 실행이 됐으니까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을 값은 쿠다겠죠. 네, 쿠다가 나오죠. 그러면 touch 쿠다 is available true가 나오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쿠다로 찍힌다는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 해서 모델도 생성이 되고요. 모델을 한번 그냥 출력해 보면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할 수 있는 저런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생성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로스 펑션을 할 건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쓸 거고 옵티마이저 또 옵티마이저를 그대로 쓸 건데 아마 여기 옵팀을 제가 선언을 안 했죠. 다 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는 위에서 설정해 놓은 값을 그대로 넣어 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저까지 선언이 됐죠. 네, 이제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데이터 로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배치 사이즈가 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배치가 몇이 되는지. 그리고 int running start 좀 걸린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건 없어서 상관없죠. 코스트 값을 넣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로스를 하나씩 담을 겁니다. 로스를 담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for x, y 이렇게 봤는데 in data loader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얘는 이미지고 얘는 라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다 연산을 진행을 하려면 토치 텐서가 아니라 토치 쿠다 텐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명령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빼먹으면은 학습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모델에 인풋 값을 집어넣고 나온 코스트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해야겠죠. 위에서 선언해 놓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한다. 왜 띄어쓰기가 돼 있나? 그리고 코스트 백워드를 해주고 그 백워드 값에 맞춰서
옵티마이저를 스텝 하는 명령어를 쳐주면 여기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값에는 코스트를 토탈 배치로 나눠서 코스트를 쌓아주고요. 이 학습이 한 에폭이 끝나면 에폭에 대해서 코스트가 몇이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코스트는 이랬고, 이렇게 해서 학습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뭐 코드 자체가 엄청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냥 토탈 배치 값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레인지 트레이닝 에폭 15번이라고 위에 선언해놨는데 15번 에폭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코스트, 그 다음에 얘는 인풋, 얘는 라벨. 그래서 인풋 데이터, 라벨 데이터를 이제 디바이스에 맞춰서 설정해주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제로그라드 꼭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이포테시스를 계산하는 거, 모델에다가 인풋 값을 넣어서 그 출력 값이 가설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설과 실제 라벨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 코스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스트 값을 백워드를 시켜주고 옵티마이저가 그 값을 토대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코스트를 계산해서 쌓아줍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역시나 트레이닝 에폭스라는 에러가 나는데 제가 글자를 잘못 쓴 거겠죠.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부터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테스트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학습을 안 할 거니까 no gradient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학습이 끝났고요. 저는 아래 테스팅 코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x 테스트 값을 아까 선언해 놓은 mlist 언더바 테스트 여기서 불러왔는데 요건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서 수정을 했었고요. 요 값을 불러서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쫙 펼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 값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이 X 테스트를 한 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을 collect prediction 이렇게 해놓는데 토치 아구먼트 맥스 그래서 prediction 1 그래서 요게 y 테스트와 같냐라는 걸 넣는 거고 그래서 accuracy는 collect prediction float min 해서 평균을 내고요. 그래서 그 accuracy 값이 출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을 해보면 성능이 98.46999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팅까지 끝내봤고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의 정확도가 98%, 98.5% 정도가 나온 거를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서 저희가 오늘 학습을 다 마쳐봤으니까요. 넘어가서 한번 보죠. 확인한 결과는 98.5%였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레이어를 더 깊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는 아니고 레이어 3하고 요 부분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 64채널 받아서 128채널로 뽑아서 커널 사이즈 3에 패딩 1 똑같이 하는 애 있고 맥스 플링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리커니티드 레이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플리커니티드 레이어 통과해서 최종 출력이 나온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를 잠깐 다시 띄워보죠. 여기에 보시면은 추가해야 될 게 레이어 3하고 레이어 4, 5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4라고 볼게요. 레이어 3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레이어 3 얘는 sequential 얘는 comp2d 64채널을 받아서 128채널을 내놓고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1 패딩도 1인 레이어를 선언해주고 얘는 레로 똑같이 통과 얘는 맥스풀 2D 2개 이렇게 해주면 시퀀셜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플리커넥티드가 2개니까 플리커넥티드 얘는 2번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플리커넥티드 1번을 만들어서 리니어를 넣는데 여기서 64by 7by 7이었죠. 그거를 맥스플링 2로 해서 한 번 더 낮추게 되면 사이즈는 4가 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채널이 128채널이니까 128. 그 다음에 출력은 몇으로 한다고 적어놨냐면 625로 한다고 적어놨네요. 625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프 레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RELU 얘는 RELU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625가 들어가고 10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아웃은 셀프 포워드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웃은 셀프 플리커니트 1 아웃 통과하고 그 다음에 2 아웃을 통과한다. 그 전에 아웃은 셀프 레로도 통과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델 생성이 완료가 되는데 에러가 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름이 틀려져서 에러가 났죠. 이왕 하는 거 1도 같이 초기화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모델도 만들어졌고 모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2, 3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가 이렇게 하나, 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바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모델에 임의의 밸류 값을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잘 됐는지, 이게 안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한번 확인해보면 네, 역시나 에러가 나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에러에 백엔드 CPU but got 백엔드 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풋이 쿠다가 아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다 쿠다, to device라고 쓸게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to device 이렇게 써주고, 이번엔 사이즈 미스매치가 났는데 사이즈 미스매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찍어보면 1100 들어가야겠죠? 1152 나누기 128 9, 3x3이 된 거네요. 4x4가 아니라 3, 3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하게 되면은 요 쉐이프는 꼭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 테스트까지 끝났고, 그럼 이제 바로 학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학습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오히려 아까보다 accuracy가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델을 쌓을 때는 뭐 깊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쌓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배우게 될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들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몇 가지는 지금 한 것처럼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했는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단계를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CNN 구조를 한 번 더 봤고, 그리고 필요한 함수들의 사용 방법도 직접 쓰면서 한 번씩 확인을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앱리스트에 CNN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적용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모델을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차이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비스덤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